나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확정한다고 말이에요. 이런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. 우리 지체들은 이제 그런 거 경험이 없을 텐데, 가령 이제 그 세상의 그 법정 중에서 이제 혼인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이제 법정에 구구됐던 사람이 헤어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가령 섰다. 그러면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게 마련이죠.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이며, 그러면 양육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,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걸 판사는 물어보게 마련이죠. 그러면 대부분 이제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그 양육권을 주게 마련이고, 장성한 자에 관해서는 이제 그 부계를 이제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그 친권권을 주게 마련이죠.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경우는 대부분 이혼이라는 게 어린아이를 가진 그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. 그때는 아버지에게 네가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네가 계속 갖기를 원하면 너는 당연히 네가 친권자이면 양육비를 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판결을 내리게 마련이죠. 그런데 뭐 대부분 이제 양육비 거기서 되겠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못 되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하면 사실 재판 청구를 수해서 그 양육비를 받아내야 되는데, 그게 옛날에 부부했던 관계에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죠.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죠. 그건 다 소용없죠. 이게 이제 내가 판사일 것 같으면 뭐 한 달에 얼마씩 되는 그거 다 그 필요 없으니까 너 있는 재산 차라리 네 자녀의 명을 이렇게 줘버려라. 나 같으면 그렇게 판결 내릴 거야. 그런데 뭐 재산 반반씩 나누라고 해놓고 나서 또 매달 얼마씩 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나라 좀 이상한 것 같아. 그게 되나마 하나만 하는 소리거든. 차라리 남편 쪽에 가야 되는 반의 재산이라는 것을, 그럼 너는 그냥 네 몸만 나가고 네 자식을 위해서 그 재산은 네 자식 명의로 주고 반은 네 아내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나 같으면 판단해버려. 그러면은 문제 될 게 없으니까 나중에. 그런데 요즘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친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판사가 이제 상대방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, 엄마나 아빠에게 오면은 나는 친권을 포기하겠다 하면은 친권을 포기하는 것을 거기 증인들 앞에서 각서를 딱 받아놓거든요. 서류로 증명을 딱 하게 만들죠.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말로 한 것은 소용없는 거니까 나중에 가서 어떤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,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예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업을 누르는 것이 그 사람의 권리이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의 책임도 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. 즉 아버지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자기 자식에 대한 엄연한 어쨌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런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그 자식이 잘 자라서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혼인을 해서 자기 가정을 이룰 때까지는 양육비를 당연히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이게 언제든지 늘 관계는 이런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의 무리를 권리를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친권을 난 포기하겠다 그 말과 같은 뜻이죠. 그것은 무슨 뜻이냐? 그 대신 양육비도 난 되지 않겠다.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. 지금 이해를 돕느라고 이제 그런 걸 비유를 들어드린 거예요. 그런데 6절에서는 말을 그렇게 했지만 분명한 어떤 확정하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, 확정하는 표시는 증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딱 주면은 완전히 난 포기했다는 것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증명을 잡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. 그냥 다음에 가서 내가 그 권리를 되찾겠다 해도 이제는 안 되는 것이죠. 확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증인들 앞에서까지, 양 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읍 장로 10명 앞에서 그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것은 나중에 와서 바꾸려고 해도
안 통하는 얘기죠. 증인들이 다 있는 데서 해놨기 때문에. 둘이 끼면 뭐 약속으로 이렇게, 뭘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가서 변비하고 억지로 써도 되겠지만, 증인들 앞에서,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태도를 보이면 이것은 확정되는 것이고, 변비할 수 없다, 다시 바꿀 수 없다, 이제 그런 뜻입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, 말은 법치주의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생활습성은 그냥 뭐 이렇게 하기로 해 하고 그냥 전화로 그냥 간단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서로가 믿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이제 당하고 나면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소용없는 거예요. 말로 하는 거는. 그래서 그 서양 사회에서는 하찮은 약속이지만 일단 약속하면 계약서를 쓰고 법정 문서를 만들어 놓고서 사인을 서로 딱 하게 만들거든요. 서류를 증명을 만들어 놓거든요. 현재 우리나라도 자꾸 좀 삭막한 사회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. 인정간에 그럴 수 있느냐, 이건 안 통하는 얘기인 거예요. 나중에 가서 엊그제 전화로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잖아, 오늘 와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, 이걸 따져볼 수는 없어요. 그 사람은 벌써 자기 양심 딱 속이기를 작정하고서는 엉뚱한 소리 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증명이 있어, 뭐 서류가 있어, 뭘로 어떻게 할 거야. 안 되는 거지. 그냥 자기만 멍청하게 당하는 일이니까.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이제 생활의 지혜를 잘 배우셔가지고 어떤 일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어떤 일을 해서 당하시고 이렇게는 사시지 마세요. 이것은 이제 부수적으로는 말이고, 그냥 지금 내용이 자기가 물을 당연한 권리가 있었는데 그 물을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것을 증인들과 당사자들 앞에서 확정하는 표시로 신발을 벗어주었다라는 겁니다. 지금 내용이 그런 겁니다. 그런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?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세와 관계가 되는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고,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그 권리 증서가 있는 그 기업을 물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사실은 자신들은 이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신발을 벗어 던진 거예요. 그런 내용입니다. 의미가.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권리를 계속 행하던 것이 행습이 저려들어 있어서, 예수님이 오셔서는 너희 분명히 룻계에서 너희가 다 포기해버렸잖아. 그 증명이 다 있는데, 그 권세는 너희가 나한테 넘겨준 거 아니야. 근데 무슨 딴 소리야. 지금 이 얘기를 하러 예수님이 사실 오신 겁니다. 이게 그 유대교 지도자들,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먼저 그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주는 그런 권리를, 또 의무를 마땅히 그들이 행했어야 되는 건데, 그들은 이미 그런 권리를 넘겨줘 버렸다 이거예요. 누구의 보아스에게. 지금 그 말입니다.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 보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이 나와 그러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은 것은,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 이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너는 그런 무슨 확실한 권세도 없으면서 왜 지금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진 것이죠. 이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. 이미 룻기에서 그들은 넘겨줘버리고 확정까지 딱 해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는 또 두 번째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,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를 누가 주었냐 이제 이러고 따지는 것이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 아버지께서 뭐 나에게 주셨어 뭐 이렇게 그냥 막 사정하고 이렇게 막 변명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렇게 않습니다. 않고 요한의 이제 세리가 어디로서 왔냐, 하늘에서 왔냐, 사람에게로서 온 거냐. 이 말은 나의 권세는 하늘로서 온 것이고
너희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죠 사실은.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마침 요한을 모든 백성들에게